저는 개인적인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는데요. 네. 저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과에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회 구조에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네. 많아서 네. 어떤 쪽으로 변혁할까 항상 생각을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그 장강명 씨의 한겨레 문학상을 받은 표백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뭐 70년대 경제개혁이나 뭔가 공산주의나 뭐 자유주의 이런 큰 가치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많이 이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뭔가 이제 저희는 진짜 공무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삶 아니면 뭔가 전문직밖에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를 아무 가치가 없는 표백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책은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자살로 좀 끝나긴 하지만 저는 좀 이제 더 새로운 가치를 어떤 가치를 따르면 좋을까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젊은이들이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나, 어떤 대가치를 가져야 우리가 더 좋은 사회로 나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질문합니다. 네. 개인의 삶에 대한 자세하고 내가 사는 사회에 대한 책임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우선 삶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제비가 알을 까서 새끼가 나오잖아. 그러면 어미가 먹이를 물어와서 다 입에 넣어주죠. 그러다 점점 새끼가 크면 어때요? 제비는 먹이를 입에 물려주는 게 아니고 집에 딱 서 있으면 때려 물고 서 있으면 제비 새끼들이 그걸 뺏어 먹으려고 막 하다가 먼저 뺏어 먹는 놈이 가져가요. 다음에 또 물고 와서 딱 있으면 또 뺏어 먹어요. 그러면 처음에 새끼일 때 아주 갓난 새끼일 때는 똑같이 이렇게 골고루 먹이니까 여기 크기가 똑같이 크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떠냐, 먹이 안 주고 딱 물고 있으면 이제 와서 막 몸부림쳐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요. 그러면 새끼 크기가 달라져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나중에는 막 날개가 안 났는데도 막 팔딱거리고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제비집에서 새끼가 바닥에 떨어질 때 있습니다. 집에 제비를 관찰해 보면. 그러면 그거는 항상 서로 먹으려고 막 어미한테 덤빌 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미가 새끼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새끼가 자립하도록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입에 계속 넣어주면 새끼는 자기가 먹이를 잡을 수가 없잖아. 어미 입에 물린 그거라도 뺏어 먹으려고 가서 덤비면서 뭘 한다? 사냥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또 나가려고 막 날개를 팔딱거리다 보면 뭐 한다? 날개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새끼가 날아갈 때는 한 날 한시 안 날아가고 한 마리가 먼저 날아가고 또 하루 있다 한 마리 날아가고 또 있다 한 마리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딱 남았을 때도 어미가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지가 와가 뺏어 먹지. 이렇게 해서 자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립이 된 뒤에는 제비 새끼가 어미를 따라다니지도 않고 어미가 제비 새끼를 따라다니지도 않아요. 이건 다 컸기 때문에. 그럼 사람은 이 성인, 이 제비가 새끼가 제비 성인이 성제비가 되는 것처럼 사람은 언제부터 성인이라고 부르느냐? 만 18세. 우리 나이로 그냥 쉽게 20세 하면 성인이라 이래 불러요. 그러죠? 그럼 성인이 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이 먹는 거, 생존을 자기가 해결해야 성인이에요. 생존을 자기가 해결 못하면 그건 어린이에요. 그럼 자기가 지금 24몇 살이에요? 23살입니다. 23살인데 자기 먹고 사는 건 자기가 해결해요? 부모한테 의지해서 먹고 살아요? 제가 부모님 일을 도와서 지금 수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그럼 조금 나은 편이에요. 대부분 지금 20살 넘는 게 부모가 학비를 대주고 부모가 사준 옷을 입고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주모가 제공하는 집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린애예요. 성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큰 거는 앞으로 절대로 큰 힘을 못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커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책을 고시공부해가 중요한 직책을 가져도 하나같이 말썽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저축은행이니 뭐니 여러 사회 무리를 일으킬 때 농민들이 그런 무리를 일으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무리를 일으킵니다. 잘 나가는 사람,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무리를 일으키지
공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세상을 어지럽히는 법은 없습니다. 그 왜 공부를 잘하는데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냐? 이게 다 인간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인간이 되는 가장 근본은 뭐냐? 20살이 딱 넘으면 자기가 자기 생존을 책임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지금 기성세대는 20살에 자기 생존을 책임졌나 안 졌나? 책임졌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한 사람도 있고 딱 대학 가면 그 다음에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 등록금 벌고 다니고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뒷바라지를 안 해준 단점도 있지만 부모 뒷바라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벌써 자기 삶을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사 들어가고 그래서 집도 사고 이렇게 살아와서 이게 다 개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젊은이들은 옛날 젊은이에 비해서 먹는 것도 훨씬 잘 먹고 입는 것도 잘 먹고 사는 집도 좋은데도 왜 암담하냐? 이게 지금 자립심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 옛날에는 혼자 미국 가가 접시 닦으면서 공부해가 다 왔는데 지금은 부모가 돈 다 대줘가 차까지 사줘가 하숙과 집까지 구해줬는데도 하기 잘 못하고 따와도 별 볼 일 없어요. 왜? 자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입벌이, 성년이 대학에 딱 들어가면 자기 입벌이를 해야 돼.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생활비, 그러니까 학비가 문제가 아니야. 학비는 말할 것도, 학비는 빌려도 돼요. 부모하고 계약서 서가 무이자로 빌리든지 뭐 이자를 좀 낮춰 빌리든지 빌리고 생활을 우선 책임져야 돼. 그러면 자기가 방에서 먹고 그 다음에 입고 자고 하는 경비를 요즘 사회적으로 계산하면 한 3, 40만 원, 4, 50만 원 되겠지. 그럼 그걸 자기가 갚아야 돼. 그걸 나중에 갚는 건 안 돼. 지금 바로 해야 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딴 데 아르바이트를 내가 벌어가 그걸 집에다 내면서 다니든지. 두 번째는 집에 파출부를 취직을 하는 거야. 자기 집에 파출부를 딱 취직을 해가지고 3시간, 일당 지금 최저임금이 한 4,300원 되니까 5,000원 잡고 하루에 3시간씩 일하면 3, 5, 15, 15,000원이니까 한 달 일하면 45만 원 되잖아. 그지? 그러면 한 주에 하루 3시간, 3, 7, 20일, 21시간을 자기 집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빨리 부엌에 가서 밥 딱 지어가 딱 상차려 놓고 엄마 아버지 깨워가지고 아침 드십시오 하고 아침 딱 먹고 끝나면 설거지 딱 해가 치워놓고 그렇게 가려면 하루에 3시간만 충분하지. 잘하면 2시간만 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매일 그렇게 하고 저녁에 와서 또 방 청소하고 싹 하고 그러고 하루에 3시간만 근무하면 돼. 그럼 3시간 넘는 건 안 해도 돼. 이게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하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이 조금 하루에 2시간밖에 못 했으면 주말에 시간 모아가 세탁기 돌려가 세탁 빨래 딱 널어놓고 요렇게 생존을 책임을 먼저 져줘야 돼. 자기가 부잣집이든 가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일단 성년이 돼야 돼. 이게 자세가 그래. 이렇게 딱 자세가 되면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가 아니가. 살만한 나라야. 베트남 젊은이는 한국 와서 살고 싶어? 베트남 살고 싶어? 한국 와서 살고 싶겠지? 그러면 한국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살만한 나라야. 그러니까 살만한 나라에서 자기 생존을 책임 못 진다는 건 말이 안 돼.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먹을 것도 없을 때 초등학교 졸업하면 나머지 머슴살이 해서라도 자기 입을 해결했어. 입벌이 하러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결해야 사람이 돼. 딴 얘기 구차하게 할 필요 없고. 두 번째, 젊은이가 겨우 자기 입벌이만 하고 산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 젊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돼. 일제시대 때는 뭘 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해야 돼. 내가 직업이 의사든 학교 선생이든 농사꾼이든 독립운동을 직접 못하면 뭐라고? 군자금이 되든 안 그러면 만세를 가서 부르든 만세를 못 부리면 태극기라도 만들어주든지 태극기 만들 능력이 안 되면 옆에 풀이라도 붙여주든지 풀이라도 못 붙이면 운바이라도 해주든지 요렇게 해야 그게 젊은이답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요즘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발굴할 때 옛날에는 적극적으로 한 사람만 했지. 요즘은 이제 매년 발굴해야 되니까 이제 태극기 풀 붙인 사람도 발굴이 되나 안 되나? 발굴이 돼. 종이 제공해 준 사람도 발굴이 되고 잉크 준 사람도 발굴이 돼. 그러면 우리가 배고파 어렵게 살 때 진짜 가난할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래가 지금 60, 70
30대 되시는 분들이 뭐 했다? 산업화를 했잖아, 그지? 그래가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지? 그때는 자기가 다 산업 일꾼이 됐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더운데 일을 또 하고, 포항제철에서 일도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일도 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일도 하고, 뭐든지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뭐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다? 먹고 살만한 세대에서 민주화에 투신을 한 거예요. 기성세대는 못 먹을 때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야 먹고 사는 것에도 고맙다고 생각해라 하지만은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나 그렇게 해서 뭘 했다? 자유롭게 살아야지 해서 부모가 안 해줘 이거. 다 자기들이 싸웠어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장인데도 학생들은 아들은 학교 가서 데모를 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감옥도 가고 공장에도 가고 농장에도 가고 피 흘리고 죽기도 하고 이래서 뭘 이뤘다? 민주화를 이뤘어.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뭘까?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민족 통일이야. 아까도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지금은 시대적 과제가 통일이야. 근데 시대적 과제는 항상 그 시대에는 환영 못 받아. 일제 나라를 뺏길 때 독립운동하면 생명이 위급해. 민주화 시대 민주운동하면 어떠니? 민주화 운동하면 감옥 가야 돼. 그래 집에 부모가 다 말려. 그러나 그것이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훈장이 돼. 민주화하다가 감옥 간 게 훈장이 되나 안 되나? 훈장이 되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훈장이 되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은 남은 과제가 뭐라고? 통일이에요. 이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에 자기가 직접 통일운동하든지 통일운동하는데 돈을 좀 내든지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1시간 해주든지 뭔가 기여를 하는 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된 뒤에 지금은 통일 안 됐으니까 이런 거 쓸데없다 그런데 통일된 뒤에는 통일할 때 어떤 역할을 했냐 갖고 또 나중에 다 발굴해가 표창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스님 보고 쓸데없는 짓 안 한다는데 통일되면 스님 보고 뭐라 그럴까? 좋은 일 했다고 또 표창 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는 항상 이건 미래의 이득을 보는 거지. 이 시대는 손실을 비난을 받아야 돼. 요거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안 됐으니까 북한 동포 굶어 죽는 거 돕자는 거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일이 돼 놓고 보면 그때 사람들이 굶어 죽은 내 동포들을 살리겠다 했는 거는 인정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길게 역사를 봐야 돼. 너무 짧게 보면 안 된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된다. 일제시대 때 공부 잘해가지고 고등고시가 판검사 된 사람은 일제시대에는 출세했나 안 했나? 출세했는데 해봐야 딱 되니까 뭐가 됐다? 매국노가 됐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할 때는 집안 다 망한 놈이고 온갖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해봐야 딱 되니까 뭐 됐더라? 칭찬받았지. 그래서 우리 개인의 성공은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과제와 겸해야지 이 사회적인 과제와 겸하지 않으면 개인의 성공이 지금 성공한 것이 다음 시대 가면 실패가 될 수도 있어. 내 말 알겠어요? 그래서 개인이 착실히 하는 것 필요한데 반드시 젊은이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읽고 살아야 돼. 그래야 지금의 성공이 다음 시대도 성공이 돼. 안 그러면 죽으라고 성공했는데 시대가 딱 바뀌니까 역적이 돼버릴 수도 있어. 지금 북한에서 막 출세해가지고 막 권력 잡고 잘 나갔다. 저거 성공이라고 북한 안에서는 얘기하겠지. 근데 만약에 저 북한이 저기 잘못돼가 정권이 뒤집어지면 역적이 될까 안 될까? 역적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북한의 관리를 하더라도 민중의 배고픔과 아픔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에서는 바보 같지만 나중에 세월이 바뀌면 그 사람들 칭찬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지. 그래서 늘 이걸 읽어야 돼. 젊은 애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생을 책임지는 성실한 삶의 자세와 동시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시대냐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가야 진정한 성공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